수능보다? 안녕하세요. 12주차 로봇공학 제2자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강입니다. 자, 화면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여러분들 LMS의 자료를 뒤져보니까 나름대로 많이들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 녹화 영상을 보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시작한 산업용 로봇 아크로봇의 개요에 대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소개하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예요. 지난주에는 제가 요 얘기를 안 해서 이번 주에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개요가 이제 모토팩 WL300이라고 있고요. 300 플러스가 있고요. 패키지로. 근데 실질적으로 605호의 용접 파워 소스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이제 하나는 보급형인 SR350이 있고, 그다음에 럭셔리한 고급형은 X350이 있습니다. 여기 X350.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급형이기 때문에 아주 파퓰러하게 많이 쓰이진 않지만 이 패키지라든지 이 용접 전원의 그 기능들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사양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보다 보면은 보급형 SR350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그 환경이 될 것 같고, 또 나름대로 상위 그 기종을 배우면 하위 기종은 좀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크게 이제 여기 목차에 나와 있지만 라인업, 그다음에 특징 사양, 신공법, 그다음에 시스템 구성, 그다음에 시공 관리의 주의사항, 그다음에 사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난주에 그 리뷰하는 차원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350A짜리 급이 왼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00A짜리는 오른쪽에 있는데 후판 쪽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쪽인데요. 이쪽인데 자동차 쪽 일반적으로 많이 파퓰러하게 그 사용되어지는 부분인 이 350A급입니다. 지난주에 SR350, 그다음에 X350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했냐 하면은 이제 요 모토팩 W300 플러스는 기존의 그 파워 소스보다도 스펙터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아크는 최대 97%까지 절감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조건은 여기에 이제 서버토치 유닛이 있다는 거죠. 일반 스태핑 모터에다가 엔코더 붙인 게 일반적인 그 통급 모터인데요. 요거는 그거보다 완전 상위 레벨의 서버 모터를 직접 여기다가 내장시켜서 와이어를 컨트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글 공법의 원리가 좀 나오는데요. 잠깐만요. 화면을 좀 제가 다른 걸 한번 좀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동영상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이걸 한번 네, 동영상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한 300페이지 정도? 이쪽 부분이 되겠지요? 예, 이쪽 부분이 있는데 공법의 원리는
용접 시에 이 와이어를 정방향, 역방향으로도, 즉 피드 포워드를 동시에 반복 송급 주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스패터를 적용합니다. 자, 여기서 정방향, 역방향, 이 서버 모터이기 때문에 좀 더 스태핑 모터보다 좀 정교하게 제어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항상 정석으로 용접 와이어를 송급하고 또 단락 개방 시에 스패터가 발생을 보통 하거든요. 요때 요 부분을 정교하게 제어함으로써 스패터를 최소화한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예. 그런데 이 이글 공법 말씀드린 서버 모터로 제어하는 이글 공법 같은 경우에는 그거 발생해서 단락이 되고 그 순간에 개방 시에 스패터가 발생하는 부분을 정교하게 제어를 하다 보니까 스패터가 최소화되는 겁니다. 즉 용접 파형에 동기해서 용접 와이어를 정방향 송급, 역방향 송급을 반복해서 제어를 하고 강제적인 단락 이행에 의해 스패터를 절감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동영상이 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은 잠깐만요. 화면 공유가 어떻게 되나 모르겠는데 화면 공유가 됐을 겁니다. 이렇게 화면 공유를 해서 화면 공유가 돼서 이 화면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이글 공법의 이제 핵심 내용들 이거 자 동영상을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 동영상 볼 때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방향 제가 다시 한번 이글 공법 와이어 정방향 역방향 정방향 역방향 요게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이제 이글 공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쭉 가다 보면 이제 해서 그 여러분들이 재직자시니까 회사 내에 로봇가 아니더라도 수동으로 용접하는 라인들이 간간히 있을 겁니다. 또 실질적으로 로봇을 사용하는 그 회사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스패터 발생의 절감인데요. 보통 이제 그 아크 용접을 하기 위해서는 실드 가스가 필요로 하는데요. 그 중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가스가 이제 CO2 가스고요. 또 하나는 매그가스, CO2 20% 함량 플러스 알곤 80%가 들어가 있는 매그가스가 있습니다. 근데 CO2 가스, 탄산가스하고 매그가스의 차이점은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CO2 용접에서 스패터가 발생하기 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패키지는 스패터의 절감을 아주 최대한 최대한 그게 이제 데이터입니다. 예. 근데 비교를 뭘로 했냐면요. 똑같은 용접 파워 소스 X350입니다. 럭셔리한 고급형인 X350. 또 마찬가지 X350. 그런데 플러스 이글은 이제 그 송급 모터가 일반 스태핑 모터가 아닌
서버 모터로 채용했습니다. 보시다시피 150A일 때, 180A일 때, 200A일 때, 250A일 때 그 발생한 스펙터를 다 긁어 모았어요. 긁어 모은 게 여기 비닐에 이렇게 나와 있듯이 한 예로 200A일 경우에는 CO2 용접에서 X350 일반 스태핑 모터를 쓴 거는 0.73g. 근데 서브 모터를 취부해서 한 용접은 0.025. 약 96% 정도 스펙터를 절감했습니다. 용접 조건은 여기서 잠깐 나왔다시피 가스는 CO2, 와이어경은 1.2파이, 토치 자세는 면직, 즉 수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용접 속도는 10pm, 80cm per minute. 그래서 이제 그 종래 단락 용접이 있고 이글 단락 용접이 있어요. 이거를 동화상으로 잠깐 보신다면 스펙터가 많이 튀죠. 예. CO2 가스 100%입니다. 근데 이제 이글 공법 이것도 같이 CO2입니다. 혼합가스가 아닙니다. 스펙타량이 발생 안 할 수는 없고요. 발생을 하지만 일반 이글 용법이 아닌 일반 단락 용접으로 했을 때보다 많이 절감된 걸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 용접. 그다음에 이글 공법. 실질적으로 용접 한 거를 동화상으로 담아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 신공법인 이글, 이글. 이게 이난스드 아크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난스드 아크 로봇 웰딩 포 로우 스페타. 그러니까는 저스페터 아크 로봇 웰딩에서 확장된 그게 이글 약자로 표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글 세븐의 그 특징은 스펙터를 극한까지 절감해서 용접 효율을 성능을 대폭으로 향상을 시켰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야스카와 로봇 같은 경우는 처음에 로봇 메이커가 아니었고요. 서버 모터 메이커로 출발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이제 삼성 유도 전동기를 만들었었죠. 삼성 유도 전동기를 생산하다가 서버 모터를 제조하는 회사까지 하고 있다가 그러면서 로보트까지 70년대 후반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있었는데 스태핑 모터보다도 좀 더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는 서버 모터 그 여러 가지 그 단계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시그마 7입니다. 시그마 7. 이 시그마 7은 우리 학교에 있는 YRC1000 거기에 신형 로봇가 거기에 달려있는 각축에 달려있는 모터도 시그마 7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접와의 고속 응답성, 지령 대비 피드백이 얼마나 빨리 응답을 하느냐. 현재로서는 시그마 7이 최신형이기 때문에 과거 시그마 5, 시그마 3, 시그마 2보다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기기의 어떤 그 속도는 빠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용입이 향상, 아크장의 단축, 아크 지향성 향상에 의해 용입량이 증가됐습니다. 용입량. 한마디로 보면 날아가는 스펙터로 비싼 데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다행히들었게 그게 그 모재 속으로 다 음,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응성 향상은 이제 뭐냐면요. 그 아크장을 단축을 하고 또 단락 횟수, 음, 단락 횟수를 증가를 좀 시켰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같은 경우는 뭐 한 40펠츠 단락 용접, 그다음에 펄스 용접은 한 130, 120 정도 되는데요. 이 단락 용접이지만 횟수를 많이 챙겼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워크 모재에 갭이 보통 발생을 하지요. 전공정에서 제조 공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부분들 저 프레스에서 찍어 나오는 어떤 그 정도의 오차의 발생 그런 걸 다 전체적으로 포함하면 갭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갭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좀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글 세븐에 대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냐. 자, 요게 이제 동화상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좀 방향이 좀 이상하네. 지금 그 요게 필레 용접입니다. 필레 용접. 지금 종래 이글 공법, 그다음에 이글 세븐 신공법인데요. 아크에 요게 지금 아크거든요. 아크 장이거든요. 때에 따른 아크 기둥이라고 얘기하고요. 예. 요게 지금 요렇게 요게 지금 모재입니다. 모재 필렛 T자 우육인데 요게 요게 그 아크 장이고요. 요건 이제 와이어 끝단입니다. 1.2파이. 종래 이글 용법. 그다음에 우측에도 좀 우측에도 요게 지금 필렛 용접이고 요게 아크 장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와이어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그림의 크기는 좀 똑같이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종래 이글 공법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기를 보세요. 크기, 크기.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 이렇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본다면 여기서는 한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크기가 좀 작죠. 크기가 작은데 어떻게 됐어요? 단락 횟수가 많아졌죠.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4초 동안에 네 번을 지금 움직이세요. 14초 동안에. 근데 물론 14초라고 참 얘기하면 뭐하고요. 한, 우선 표현하기 편하게 이게 지금 보통 4,000 프레임에서 6,000 프레임 그 고속 카메라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9, 10, 11, 12, 13, 14, 14초 동안에 단락 횟수는 4번이 발생이 됐어요. 여기선 여기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자, 요것도 14초예요. 시간은 똑같거든요. 여기에는 네 번,
여기에는 8번. 그만큼 미세하게 그 와이어를 컨트롤 한다는 얘기죠. 미세하게 와이어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는 스태핑 모타가 아닌 서버 모타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요 부분하고 이제 관련이 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좀 더 자세히 이제 본다면 얘기가 좀 끊어지기 때문에 오늘 잠깐 1강의 때 내용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한다면 요는 여기에 토치의 가장 근접한 부분에 서버 모타를 채용을 해서 와이어를 밀어준다는 얘기, 공급해준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여기에 있지 않았고 여기에 있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회사에 내에서도 로봇 아크 용접 로봇이 있다면 이 유암 업계 쪽에 성분 포탑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밀어주면 여기에는 그만큼 유동성이 발생하기 쉽죠. 그림처럼 이렇게 항상 이 자세가 아니고 R축하고 B축하고 T축을 워크에 따라서 꼬여지게 되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Y가 놀다 보면 실질적으로 Y 끝단에 나오는 거는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징은 요 토치의 서버 모터를 채용을 해서 와이어를 정교하게 한다. 근데 이글 공법은 이렇게 제어를 한다. 어떻게? 정방향과 역방향으로 반복적으로. 아까 그 동화상 봤을 때 단락 용접, 종래 이글 세븐 같은 경우는 단락 아크 발생이거든요. 단락 아크 발생 아크 또 단락 아크 발생 아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완 시퀀스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요게 4번 발생했다는 얘기죠. 요거는 종래 단락 용접법이고요. 그게 이제 여기도 보셨다시피 종래입니다. 종래. 정방향만 보내야 돼요. 정방향. 단락 용접. 여기도 스페타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지금 퍽 터지듯이. 퍽. 근데 여기서는 터트리기 이전에 와이어를 뒤로 살짝 빼요. 터질 양을 공급을 안 해주는 거죠. 그게 힘이에요. 그게 이제 결과물이고 그거에 대한 종래 단락 용접, 이글 용접, 실제 용접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고속 카메라로 찍은 거죠. 네, 1강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